안녕하세요. 이번에는 4주차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4주차 실습에서는 우리가 수업에 배웠던 여러가지 시프트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6비트 그리고 32비트 상수를 특정 레지스터에 넣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곱셈 명령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명령어가 멀트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멀 명령어에 대해서도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배웠던 룹, 포루프와 어레이를 구현하는 입스 어셈블러 코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습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4주차 실습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학부, 그 다음에 학번 이름을 먼저 쓰시고 텍스트와 점 데이터로 항상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짠 시작 프로그램의 엔트리 포인트, 시작 포인트로 메인이라는 이런 라벨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실제 코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논리 명령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논리 명령어를 테스트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레지스터 T1에다가 0x f000 f000을 넣을 거예요. 자, 사실은 이거는 실제 어떤 거냐면 레지스터 T1에다가 1, 1, 1, 1, 0000, 0000, 0000, 그 다음에 1, 1, 1, 1, 0000, 0000, 0000 이 값을 넣은 거와 마찬가지죠. 자, 이 F 0, 0, 4개씩 자르는 거죠. 보기 좋으라고 여기 제가 언더바를 넣어서 구분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4비트씩 따라서 F1111 F 00000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레지스터 T에다가 4 값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T1 우리가 현재 지금 만드는 요 값을 left 왼쪽 논리 왼쪽 shift 그죠? 논리 오른쪽 shift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보기 좋게 하려면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논리 오른쪽 논리가 아니죠. 산술 오른쪽 시프트 산술 시프트와 논리 시프트의 차이점은 부호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설명을 했죠. 자, 이게 어리스메틱을 의미하는 A죠. 자, 이렇게 어떤 특정 상수만큼 시프트하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variable shift 명령어로 이와 같이 요 같은 명령어와 요 같은 명령어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때는 어떤 특정 상수값으로 시프트하는 것이 아니라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이 T1 레지스터를 시프트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현재
현재 이와 같은 값이 들어가 있다면 왼쪽으로 4번 시프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4번 시프트 하면 요것이 날아가고요. 요 값만 남겠죠. 그리고 새로운 값 4개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값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날아가고 4개 날아가고 여기 0000이 들어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시프트를 생각하면 이쪽 방향으로 시프트를 하는 거니까 얘가 날아가고요. 그죠? 얘가 날아가고 이쪽에 0000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요게 밖으로 나가고 이 앞쪽 부분에 이제 롤리 시프트 때문에 0이 들어오겠죠. 4번 시프트 하면. 그죠? 반면에 산술 시프트의 경우에는 부호 현재 최상위 비트가 1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값이 부호 값인 1111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끝에가 지워지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값을 좀 써보면 어떨까요? 이게 16진수로 0x 0 0 0 0 그러니까 0 3개 있고 1 0 0 0 0 1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16진수가 되겠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0 여기 F가 1이가 아니라 F죠. 여기 F 0 F 0 0 0 F 0 0 0 F 0 0 0 F 0 0 이 값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쵸? 예.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6진수 0x F 0 0 0 F 0 0 F 0 0 0 F 0 0 이와 같은 이제 값이 저장이 되겠죠. 각각의 레지터 T3, T4, T5에 이와 같은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 T2에는 현재 값이 4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명령어의 결과는 이 명령어의 결과와 같고요. 이 명령어의 결과는 이 명령어의 결과와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요 값이 이 T6로 들어가고요. 그죠? 레지스터 T6로 들어가고 여기는 레지스터 T7에다가 이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먼저 이제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로디심에서 파일을 읽겠습니다. 자, 코드를 읽었어요. 우리가 코멘트 쓴 것도 다 여기 올라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짠짠짠짠 메인으로 점프해서 자, 이거 지금 뭐죠? 우리가 첫 번째 짠 명령어 32비트 상수값을 레지스터 T1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이 li 명령어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lui와 ori의 명령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li 명령어가 lui와 ori 명령 두 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아주 작은 값, 그러니까 16비트 이하의 값인 경우에는 이하의 값을 레지스터에 넣는 경우에는 그냥 ORI 명령어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레지스터 T1에 우리가 넣었던 값이 들어갔죠. F000, F000, 그죠?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 T2, 레지스터 10번에 4 값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4라는 값을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프트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shift logical left 명령어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하면 T3, 레지스터 T3, 즉 레지스터 11번에 이와 같은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상한 것이 000F0000이죠. 그죠? 근데 앞에 0은 그냥 생략이 돼서 F000, F0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Right 로지컬 명령어를 수행하면 레지스터 T2 12번에 레지스터 12에다가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값은 0, 우리가 예상한 값은 0F 000 F00인데 또 맨 앞에 있는 0은 생략이 돼서 F000 F00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리스메틱 라이트 어리스메틱 명령을 수행해보면 상위 MSB 쪽에 값이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경우 어리스메틱이기 때문에 부호를 고려해서 값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레지스터 T2에 있는 값이 T1에 있는 값이 최상위 값이 1이기 때문에 이때는 새로 들어오는 값은 1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FFF가 새로 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한 값 그대로 만들어졌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variable 명령어, variable shift 명령어는 실제는 이렇게 SLL, SRA로 썼지만 실제 명령어에는 SLLV, variable, SRAV와 같은 명령어로 대체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SLLV 명령하면 우리 지금 그 레지스터 10에 4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어리스메틱 라이트 하는 것도 해보면 또 마찬가지로 이 명령어, 이 값과 이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shift 명령어에 대해서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콘스턴트 값을 레지스터에 넣기라는 것이었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이미 이 shift 명령어 실습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죠. 여기에 보면 아주 그 32비트 상수, 그죠? 32비트 상수를 레지스터 T1에 넣을 때 이것이 LUI와 ORI 두 명령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4096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16진수로 F000을 의미해요. 단순히 이 계산기에서 보면 마이너스 4096을 입력해 보면 이게 16진수로 F0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LUI 레지스터 1 마이너스 4096은 F000을 요 값을 레지스터 1의 상위 16비트에 넣으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ORI 명령어는 F000을 레지스터 9의 하위에 넣는데 이때 OR을 통해서 S1의 상위에 있는 값 F000도 OR을 해서 결국은 F000, F000 값이 레지스터 9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상수값이 16비트 이내에 들어오는 작은 값이라면 LUI 명령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ORI 명령으로 상수값을 바로 레지스터에 넣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실습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로는 곱셈 명령어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곱셈을 할 때 32비트와 32비트를 곱하면 64비트가 된다고 그랬고, 그 64비트의 폭을 갖는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하이 레지스터와 로우 레지스터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Qt 스핌에서 이쪽 왼쪽의 파넬을 보면, 레지스터 파넬을 보면 여기 하이 레지스터와 로우 레지스터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곱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첫 번째 레지스터 T1에 레지스터 T1에 1, 2, 3, 4, 5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T2에 5, 6, 7, 7, 8이라는 값을 넣었지요. 그 다음에 멀트 T1, T2를 해주면, 이렇게 하면 그 곱셈된 결과가 하이와 로우 레지스터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볼게요. file, initialize, load file.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메인으로 점 넘어가서 이제 이 1, 2, 3, 4, 5라는 것이 16비트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ORI 명령어로만 이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상수. 그리고 5, 6, 7, 7, 8 값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곱셈하면 9에 들어가 있는 값과 10에 들어가 있는 값을 곱셈을 하면 이 하이와 로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지금 현재 레지스터 9와 레지스터 10에 이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곱한 값을 하이와 로에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가 부분이 채워졌죠. 이 로만 채워진 이유는 이 두 개의 값을 곱해도 16비트 안에, 16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두 개의 값을 좀 더 키워서 아주 큰 값, 이런 값을 곱했다면 하이 파트의 레지스터도 변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큰 값을 넣고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 값이 매우 컸기 때문에 LUI, ORI, 또 이 값도 매우 컸기 때문에 LUI, ORI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멀트 명령어의 곱셈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에요. 짠 하면 이번에 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이 부분의 레지스터도 채워졌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값과 이 값의 곱이 32비트 범위를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곱셈까지 우리가 실습을 마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이 레지스터에 들어가는 값이 그렇게 큰 값이 아니라면, 아까와 같이 이런 값이라면 멀트 명령을 사용하지 말고 멀 명령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rchive 명령어와 같은 그런 형태의 어셈블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레지스터 T1과 T2를 곱해서 T3에 넣으라는 이런 코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짜자자자잔 점프해서 짠짠. 자, 요 값을 여기에 넣고 요 값을 여기에 넣고 이 두 개의 값을 곱한 값을 레지스터 11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요. 진행해 보면 이와 같이 값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 로우 명령어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명령어가 수행될 때 실제로는 멀티 명령어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되 이 로의 값을 카피해서 레지스터 11 안에다가 넣게 되는 그런 명령어로 구현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for loop와 array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거는 자, 이것이 이제 for loop array인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코드는 이와 같은 코드였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섹션에 array를 선언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array는 .word, .word 4바이트씩 값을 갖는 array이고 정수형이죠. 1값으로 10번 반복해서 초기화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수형 array를 선언한 건데 엘리먼트의 개수가 10개고 각각이 1로 초기화된 것을 의미해요. 1이 10번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1이 10번 반복된다. 자, 그렇게 데이터 어레이 값을 설정하고 이때 수업 시간에는 레지스터 S0에 어레이에 시작 주소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레이의 시작 주소 로드 어드레스를 통해서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로드 어드레스 명령어를 통해서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레지스터 S0에 넣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레지스터 S0는 어레이의 베이스 어드레스를 갖는 거고 레지스터 S1은 이제 우리가 인덱스의 값을 어레이 for loop의 인덱스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S0 값에다 0을 집어넣음으로써 어레이 인덱스 i를 0으로 초기화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0번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는 1000번 반복한다고 썼는데 우리는 어레이 엘리먼트를 어레이 사이즈를 1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t2에다가 이제 10이라는 값을 넣고 10번만 루프를 돌면서 각각 어레이 값을 8배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i가 10보다 작은가? i가 10보다 작으면 레지스터 t0가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레지스터 0가 0이면 즉 1이 아니면 그 말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면 끝내는 곳으로 가라 라는 것이죠. 이쪽으로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레지스터 SI가 S1이 10보다 다행히 작아서 얘가 1로 설정됐고 얘가 1로 설정됐으니까 0하고 같지 않으니까 점프를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루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i 값을 두 번 왼쪽 시프트에서 i 곱하기 4를 하고요.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이제 어레이 엘리먼트의 주소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오프셋을 계산하고 이 오프셋과 베이스 어드레스 값을 더해서 이 값을 실제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어레이의 주소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값을 읽어서 왼쪽으로 3번 시프트하니까 8배가 되고 시프트한 값을 다시 읽어온 주소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루프 인덱스 i를 1 증가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점프 명령을 통해서 다시 루프 포인트로 들어와서 다시 이 부분이 반복돼서 수행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코드를 저장하고 qt스품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reinitialize and load file. 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짠 코드
메인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쪽이 메인의 시작이에요. 어레이의 주소를 가져오는데 마찬가지로 어레이의 주소를 읽어다가 레지스터 S0에 넣을 건데 어레이의 주소는 당연히 32비트겠죠. 그래서 LUI 명령어로 수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레이의 주소는 데이터 섹션에서 보면 여기가 어레이의 시작 주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데이터 섹션에서 어레이가 1로 초기화되고 그게 10번 반복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여기에 1, 1, 1, 1, 1, 1, 1, 1, 8개, 9개, 10개 반복돼서 10개의 1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시작 주소는 요 주소겠죠? 그죠? 어레이의 시작 주소. 1001, 0000. 이게 바로 어레이의 주소예요. 그거를 가져와서, 레지스터 S1에 넣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짠, 짠 하면 레지스터 S1에 1001, 0000 아까 봤던 어레이의 주소가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어레이의 시작 주소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 변수를 나타내는 레지스터 S1이었죠. S1을 0으로 초기화하고 S1을 0으로 초기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2에다 10이라는 값을 넣죠. T2에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셀 레스된 명령을 통해서 지금 현재 레지스터 17이라는 값이 레지스터 17 값이 레지스터 10 이거보다 작죠. 0이 A보다 작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8 요거 레지스터 T0인 레지스터 8이 1로 설정이 될 거예요. 자, 1로 설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0하고 비교하는데 당연히 같지 않으니까 점프를 안 하겠죠. 점프를 안 하고 이제 다음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i 값을 왼쪽으로 두 번 시프트해서 곱하기 4를 할 거예요. 현재 i 값은 0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곱하기의 의미는 없겠죠.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 어드레스랑 더하면 결국 베이스 어드레스랑 더하면 레지스터 8이 이 베이스 어드레스로 들어가겠죠. 그죠? 얘랑 오프셋이랑 도한 값을 여기에 넣었는데 지금 오프셋이 0이니까 이 값만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어레이 제로의 시작 주소가 이제 T0에 있는 거예요. 레지스터 8. 그러면 시작 주소의 값을 어레이의 첫 번째 엘리먼트의 값을 읽어서 S9에 넣겠죠. S9은 현재 1이니까 1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왼쪽으로 3번 시프트 하니까 곱하기 8이 되겠죠. 1 곱하기 8은 8이 됐죠. 그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우리가 읽어왔던 어레이 제로의 주소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자, 현재 어레이 제로 값은 1인데 자, 이 스토어 명령어가 수행되는 순간 8값, 이 8이라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될 거예요. 짜잔 해보면 자, 8이라는 값이 저장이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수행하면 다시 가서 이 데이터가 두 번째 어레이도 8로 만들고 세 번째 어레이도 8로 만들고 네 번째도 8로 만들고 다섯 번째도 8로 만들고 여섯 번째도 8로 만들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있고 이때 점프를 통해서 다시 올라는 갑니다만 이제 i 값이
꽤 커졌을 거예요. 그죠? I 값이 이 17, 레지스터 17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미 A가 10이죠. 10이죠. 그죠? 10이 10보다 작지 않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8이 값이 레지스터 8이 0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작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음 명령어에서 0과 비교하는데 0이니까 이제 끝나는 don 파트로 점프해서 끝나는 시나리오로 더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코드가 끝났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어레이 엘리먼트 10개의 값을 8배 하는 코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레이 엘리먼트와 포르풀을 이용해서 값을 변경하는 그러한 코드도 짜봤어요. 오늘 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데이터 섹션에서 어레이를 선언할 때 .word 1 10이라는 이런 방식으로 어레이를 10개 만들 수 있고 그 값을 다 1로 초기화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또 배울 수는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번 주 실습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실행 결과 데이터 섹션에서 이 값이 이렇게 나온 결과와 이런 코드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함께 캡처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처 도구로 자,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면 됩니다. 이름과 코드 그리고 이 값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코드 부분은 좀 잘려도 이해하도록 할게요. 이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것만 확인을 꼭 캡처해서 보여주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모든 실습이 끝났고요. 이번 주도 여러분 열심히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